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몸이 점점 무거워지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라서 그런지 가끔은 걸을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해요. 그럴 때마다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해로울까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함께 풀어보자고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운동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왜 독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안전한 운동 방법과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젊을 때는 아무리 뛰어놀아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매일 아침 공원에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시다 무릎 관절이 상해서 몇 주 동안 쉬어야 했어요. 그분은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지만 그 운동이 본인에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운동을 어떻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은 피하는 게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모두 간단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자세로 운동할 때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까지요. 이걸 통해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운동이 왜 독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동은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 좋은 거예요. 심장 건강을 강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기분을 좋게 해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어서 예전처럼 버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기 쉽고 그게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거나 고강도 운동을 하면 관절에 압력이 가해져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동네 체육관에서 어깨 운동을 너무 세게 해서 며칠 동안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나이 들면 운동의 양과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운동의 위험성을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만약 고혈압이 있거나 관절이 약하다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좋겠어요. 간단한 방법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팔을 돌려보거나 다리를 살짝 구부려 보세요. 만약 통증이 느껴지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 운동은 피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잘못된 운동으로 인해 무릎이 다치면 그 후에 걸음마조차 불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미리 알면 안전한 대안을 찾을 수 있죠. 제가 추천하는 건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원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즐기다 보면 몸도 자연스럽게 적응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실천하시면 운동이 재미있고 안전한 일이 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걸으면서 친구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그 기분. 그게 바로 운동의 진짜 매력이에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안전한 운동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안전한 운동이란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의미해요. 나이 든 분들에게는 특히 균형과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이 좋죠. 예를 들어 요가나 태치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요가를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천천히 따라 하다 보니 몸이 훨씬 유연해졌고 스트레스도 줄었어요. 안전한 운동의 핵심은 속도가 느리고
반복적인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이걸 매일 10분씩 해보세요.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한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린 다음 5초 동안 유지한 후 내려놔요.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가며 하면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왜 이게 안전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위험해요. 하지만 이런 점진적인 운동은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죠.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운동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이걸 매일 하시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훨씬 수월해지셨대요. 게다가 안전한 운동은 혼자 하지 말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동네에서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이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 운동이 즐거운 습관이 될 수 있음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시작은 작게 하되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로 가볼까요? 이제는 유해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유해한 운동이란 우리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하는 헬스장 운동처럼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빠른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에게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몸의 뼈와 관절이 약해져 있어서 그런 강한 충격을 견디기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 TV에서 본 영상을 따라하다가 팔꿈치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은 젊은 트레이너가 무거운 웨이트를 들어 올리는 거였는데 제가 따라하려니 몸이 버티지 못했죠. 그래서 유해한 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거예요. 이걸 피하는 방법은 먼저 운동의 강도를 자가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 숨이 너무 차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 여러분, 실천적으로 말하자면 공원에서 조깅 대신 빠른 걷기를 선택하세요. 빠른 걷기는 심장박동을 높이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며 서서 움직이는 거. TV 앞에서 서서 팔을 휘두르거나 가볍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유해한 운동을 피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활동은 즐겁게 할 수 있고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니까요. 또 유해한 운동의 또 다른 예는 잘못된 자세로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예를 들어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허리를 꺾는 거. 이건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세를 확인하세요. 거울 앞에서 운동을 해보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작은 주의가 큰 부상을 막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를 통해 유해한 운동을 피하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피로 없이 하루를 보내는 그 느낌. 이제 이 부분들을 알아봤으니 더 구체적인 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방금까지 운동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유해한 운동을 피하는 팁을 함께 알아봤어요. 이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아침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골든 모닝 루틴인데요. 이 루틴은 매일 아침부터 건강을 챙기는 간단한 습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나이 들면서 몸을 가꾸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루틴을 통해 운동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네 번째 포인트와 다섯 번째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네 번째는 건강한 아침 식사에 대해, 다섯 번째는 부드러운 산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루틴들은 제가 직접 실천하며 느꼈던 효과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시면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건강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 들면 우리 몸이 영양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해야 하거든요.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침 식사가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짓는 핵심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침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오전 내내 피곤하고 운동할 때도 힘이 덜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번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생략한 날, 평소에 하던 가벼운 산책에서 숨이 더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영양이 부족하면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건강한 아침 식사는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를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예를 들어 현미밥이나 통곡물빵에 계란, 채소, 그리고 우유나 요구르트를 더하는 거예요. 이 조합은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을 고루 제공해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은 따뜻한 물에 레몬을 쥐어짜서 마신 후 바나나와 요거트를 먹는 거예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건강에 좋고 요거트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죠. 여러분, 만약 고혈압이 있으시면 소금기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을 더하세요. 예를 들어 사과나 오렌지를 썰어서 넣으면 당분도 적당히 보충되면서도 소화가 잘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피로가 쌓여요. 하지만 가벼운 영양 균형 식사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서 아침 운동을 할 때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공유해 볼게요. 먼저 아침 7시쯤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식사를 준비하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에 호밀빵에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는데 이게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피부와 관절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만약 혼자 사시면 미리 준비된 건강한 음식을 냉장고에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과일과 요거트를 섞어둔 후 아침에 간단히 먹는 거예요. 이 루틴의 핵심은 식사를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TV를 보며 먹거나 창가에서 햇살을 보며 먹으면 스트레스가 줄어요. 제가 한 번은 아침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하루가 더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네 번째 포인트를 실천하시면 운동 전에 몸이 더 활기차게 반응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맛있는 아침 식사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분. 그게 바로 건강한 생활의 시작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부드러운 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산책은 나이 든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강도가 낮아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과 폐를 강화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건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를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30분까지 늘렸어요. 이 산책 덕분에 다리 근육이 강화됐고 기분도 상쾌해졌죠. 하지만 중요한 건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빠르게 걷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걸을 때마다 깊게 숨을 쉬며 주변을 관찰하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려요.
부드러운 산책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8시쯤에 나가세요. 날씨가 좋을 때가 제일 좋지만 비가 오면 실내에서 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자세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 거예요. 이 자세가 균형을 유지해줘서 넘어질 위험을 줄여요. 여러분, 만약 무릎이 약하시면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지팡이 산책을 하시면서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산책 중에 할 수 있는 추가 활동으로는 가벼운 호흡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10호 걸을 때마다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이게 폐 기능을 강화해줘요.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호흡이 짧아지기 쉽고 그게 피로를 유발해요. 하지만 부드러운 산책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서 몸 전체를 활성화시켜요. 더 자세히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산책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제가 매일 신는 신발은 쿠션감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발바닥의 충격을 줄여주죠. 산책 루트를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코스. 이 코스에서 꽃을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며 인사하면 사회적 활동도 함께 돼요. 제가 한 번은 산책 중에 옛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울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5번째 포인트를 통해 산책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일상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아침 공기 속에서 천천히 걸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시간. 이 루틴을 매일 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거예요. 이 2포인트를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결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 바로 산책을 하면 소화가 촉진되고 영양 흡수가 좋아져요. 제가 실천할 때는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나가요. 이게 위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만약 계단이 있으신 집이라면 산책 전에 가볍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연습을 추가하세요.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한 번에 5번 정도로 시작하세요. 이 연습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안전해요. 또 건강한 아침 식사에서 영양소를 더 보충하기 위해 견과류를 추가해보세요. 아몬드나 호두는 오메가3가 많아서 뇌 건강에 좋죠. 제가 매일 아침에 한 손에 쥐어 먹어요. 이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요. 부드러운 산책을 더 안전하게 하려면 동반자를 두는 게 좋아요. 혼자 하다 지치면 포기할 수 있지만 친구와 함께하면 지속력이 생겨요. 제가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산책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게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날씨가 나쁘면 실내에서 대체 운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거실에서 서서 팔을 돌리는 운동. 이건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관절을 유연하게 해요. 왜 이게 중요한지 다시 강조해 볼게요. 나이 들면 균형이 무너지기 쉽고 그게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드러운 산책과 같은 루틴은 이를 예방해줘요. 이제 이 골든 모닝 루틴의 4번째와 5번째 포인트를 통해 여러분의 아침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느껴보세요. 제가 이 루틴을 시작한 후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건강한 식사와 산책으로 하루를 열어보는 거예요. 이게 운동의 안전성을 더 높여줄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들을 마무지며 다음 파트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해요. 다음에는 이 루틴을 실제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팁을 공유할게요. 자, 여러분,
방금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이라는 5번째 포인트를 통해 아침 루틴의 중요성을 함께 알아봤어요. 이 루틴들이 어떻게 하루를 더 활기차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지 느껴보셨나요? 제가 이 루틴을 실천하며 느낀 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골든 모닝 루틴의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6번째 포인트는 감사 명상이에요. 이건 나이 들면서 더 중요해지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신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루틴을 추가한 후 하루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어요. 오늘은 이 감사 명상을 어떻게 아침 루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운동의 안전성을 높여주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통해 마음의 건강을 챙기며 전체적인 웰빙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먼저, 감사 명상이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일상에서 작은 불편함이 쌓이기도 하고, 과거의 추억이 떠올라서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 오늘도 무릎이 아프겠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하루가 무겁게 시작됐죠. 하지만 감사 명상을 시작한 후 그런 생각이 줄었어요. 감사 명상은 간단히 말해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한 점을 떠올리고 명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감사하는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동을 할 때 마음의 안정이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산책 중에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운동 후에 피로가 덜 느껴지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감사 명상을 하시면서 평소에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분 말씀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몸도 따라 활기차게 움직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6번째 포인트를 실천하시면 운동이 더 안전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 때의 그 평화로운 기분. 이제 감사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해 볼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든 분들에게는 간단하고 부담 없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5에서 10분 정도를 따로 시간을 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침대 옆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감사한 점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의 따뜻한 아침 식사,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가족의 사랑 같은 거요. 각 감사한 점을 떠올릴 때마다 그 느낌을 10초 정도 머릿속에 유지하세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은 감사 일기를 간단히 적는 거예요. 노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침 7시쯤에 일어나서 오늘 감사한 것 1. 따뜻한 햇살 2. 맛있는 커피 3.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음이라고 적어요.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여요. 왜 이게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뇌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고착되거든요. 하지만 감사 명상은 뇌를 재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요. 운동과 결합하면,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 명상을 하면 산책할 때 더 안정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실천할 때는 명상 후에 바로 부드러운 산책을 하니 걸음이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처음이라면 1분부터 시작하세요. 점점 늘려가면서 습관화하면 돼요. 이 방법은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서 더 편해요. 더 자세히 실생활에 적용해 보자고요. 감사 명상을 어떻게 골든 모닝 루틴에 대해 통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 5분 명상을 넣어보세요.
제가 하는 순서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신 후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한 다음 명상을 해요. 그 다음에 산책으로 이어지게요. 이 순서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워주죠. 만약 건강한 아침 식사에서 영양을 챙겼다면 명상 중에 그 음식에 대한 감사를 더해보세요. 이 음식이 내 몸에 에너지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강조해 볼게요. 나이 들면 소화나 관절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지만 감사 명상은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요. 제가 한 번은 명상을 시작한 후 평소에 무릎 통증이 덜 느껴지더라고요. 아마도 마음의 안정이 신체를 이완시키는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루틴을 가족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각자 감사한 점을 공유하면 대화의 시간이 생겨요. 제가 아는 커플은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시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셨대요. 상상해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운동을 안전하게 즐기는 그 순간. 이 6번째 포인트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성시켜줄 거예요. 이제 이 골든 모닝 루틴 전체를 돌아보며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운동의 안전성을 위해 몸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6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더해줘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로 영양을 채우고, 부드러운 산책으로 몸을 움직인 후, 감사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면 하루가 균형 있게 흘러가요. 제가 이 루틴을 매일 지키면서 느낀 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씩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30분 루틴이 됐어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만약 무릎이 약하시면 산책 전에 명상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게 관절의 부담을 줄여줘요. 더 구체적으로 감사 명상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면서 감사한 점을 떠올려 보세요. 이 조업의 운동의 위험성을 최소화해줘요. 이 루틴을 유지하기 위한 팁도 공유해 볼게요.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하면 몸이 자동으로 적응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알람을 맞춰놓고 노트에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 실내에서 하신다면 TV나 라디오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명상 앱을 다운로드해서 따라하세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쉽게 쓸 수 있는 앱들이 많아요. 또 동네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제가 속한 어르신 클럽에서 매주 아침 루틴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게 서로 격려하는 계기가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혼자서 유지하기 어려운 습관이 많아요. 하지만 함께하면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 루틴을 통해 운동이 독이 되지 않게 오히려 친구가 되게 만들어 보세요. 이제 골든 모닝 루틴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건강 팁을 더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 루틴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유지하세요. 제가 한 번은 바쁘다고 루틴을 생략한 적이 있는데, 그날은 피곤함이 더했어요. 그래서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만약 건강한 아침 식사에서 영양을 더 챙기고 싶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추가해 보세요. 나이 들면 햇빛 노출이 줄어들어서 필요하거든요. 감사 명상과 함께 매일 저녁에 그날의 루틴을 되새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다음 날을 더 준비되게 해요. 예를 들어 오늘 산책에서 감사한 점은? 이라고 자문해보는 거예요. 이 팁들을 실천하면 운동의 안전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며 마무지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최고의 친구가 돼요. 제가 이 루틴을 통해 느낀 건 매일 아침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올 테니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기원해요.